요즘 가끔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는 모르겠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벽에 딱 부딪힌 느낌. 앞은 안 보이고 뒤로 물러설 곳도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밤마다 생각만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자꾸 자기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뭘 잘못 살아온 건가? 지난 선택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혼자서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아직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은 예전 그대로인 거죠. 옛사람들은 주역에서 이걸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 막히면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웬만해서 잘 안 바뀝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힘들어도 버티면서 가능하면 지금 방식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하면 변한다는 말은 변화가 선택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자연의 흐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이 고이면 흐르기 시작하고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변하듯 사람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런 방식으로는 더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막혀 있다는 느낌은 내가 실패해서라기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신호 앞에서 우리는 보통 더 버티려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주역이 말하는 변화는 시간이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고착되었을 때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궁즉변이라는 말은 언젠가 저절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막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 변화를 향한 갈망을 잃지 말라는 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미 성공했어도 계속 배고파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든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기술보다 먼저 이기고 싶어 하는 배고픔, hunger for victory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끝까지 뛰게 만드는 힘은 실력보다 그 갈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화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변화는 단지 버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같은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의 방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배고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자천우지, 하늘은 스스로 덮는 자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참고 견디는 사람을 하늘이 대신 성공시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배우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을 하늘이 돕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결국 하늘이 돕는 사람은 그냥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hunger, 다시 살아보고 싶은 갈망을 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기회가 보이고 사람이 연결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궁즉변 다음에 자천우지가 오는 이유는 막혔을 때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스스로 움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그 갈망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인생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아시죠? 지금은 대문호로 기억되지만 그의 인생 한가운데는 사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도박빚에 쫓기고 출판사 마감은 코앞이고 원고를 못 넘기면 계약은 파기되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도망치지 않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죄, 양심의 고통, 무너지는 인간의 마음, 그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종이에 그대로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작품이 죄와 버리고 백치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바뀐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맥도날드를 만든 레이 크록도 비슷합니다. 그는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50대가 넘도록 그는 떠돌이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아침에 차 몰고 나가서 문 두드리고 거절당하고 다시 다음 도시로 가는 삶. 이제 와서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싶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햄버거 가게 하나를 보게 됩니다. 주문은 몇 분 안에 나오고 줄은 길게 늘어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 순간 그는 맛이 아니라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왜 이 가게는 사람이 막히지 않지? 왜 직원들은 복잡해 보이지 않지?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이 가게는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잘 설계해 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뉴를 줄이고 조리 과정을 쪼개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짭니다. 누구나 같은 품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부터 맥도날드는 가게 하나가 아니라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레이 크록이 바꾼 건 햄버거가 아니라 장사가 돌아가는 방식이었고 그의 인생도 그때부터 같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언론은 실패라고 떠들고 사업은 연달아 무너집니다. 그 시절 그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억울함만 붙잡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다시 공부하고 사람을 다시 관찰하고 자기가 정말 만들고 싶은 게 뭔지 처음부터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회사 하나 다시 차리는 게 아니라 인생 설계도를 다시 그린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이폰을 들고 세상에 나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가 돌아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금 더 버텨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막힌 자리에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르게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인생이 막힌 느낌이 든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성공, 예전 명함, 예전 자존심,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의 우리를 여기에 붙잡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한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른 길로 가보겠다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다시 배우는 것, 직함을 내려놓는 것, 젊은 사람에게 묻는 것,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건 인생이 꺼지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켜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포기할 때 멈춥니다. 조금 늦게 가도 됩니다. 방향 몇 번 틀어도 됩니다. 다만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기 전에 거창한 인생 계획 말고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습관 하나, 생각 하나, 태도 하나. 그 한 걸음이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궁하면 변합니다. 변하면 통합니다. 그리고 통하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러니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 아직 방향을 틀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 다음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